(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범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함에 있어서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시키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해서 뻥튀기시켰다. 근데 이 구조가 아니에요. 엄청 매출액도 많고 영업이익도 큰 회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 이게 오히려 제일모직이 더 큰 거예요. 크다고 평가가 난 거예요. 두 상장 기업이 합병할 경우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합니다. 제일모직 주가는 강세를 탔고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약세였습니다. 주식 평가와는 반대로 매출 면에선 삼성물산 쪽이 훨씬 큰 회사였습니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뻥튀기 되고 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의 땅값이 뻥튀기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뻥튀기가 동원된 건 사실 여기서 바로 분식회계가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를 그 상장회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6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치평가를 한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6개 회사가 가치평가를 한 걸 다 더해요. 더했으니까 이제 나눠야죠. 몇으로? 6으로. 이게 8조 얼마로 가치평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놓고 합병에 제일모직이 훨씬 유리하게, 제일모직이 유리하면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되게 되는 거죠.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그 가족들의 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17%, 가족의 지분 전체는 30%가 됐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위치에 서면서 그룹 지배 구조에 큰 숙제를 풀어줬습니다. 전자에 대한 지분 7% 원래 있었던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물산이 전자에 대해서 생명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갖고 있는 지분이 4%가 있게 돼서 이재용 부회장은 7% 이외에도 4%의 직접적인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합병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연말에 다시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 가치를 튀겨놓고 또 그 안에 보니까 그동안 숨겨놨었던 콜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회계 담당자와 그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삼성물산 관계자, 미전실 관계자한테 보고한 내용이 제가 공개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삼성의 내부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당시 바이오 사업 가치가 저평가된 문제에 대해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후 대응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사전 검토까지 한 건데요. 그 두 번째 안이 바로 에피스를 지분법,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0%를 가진 모회사입니다. 2015년 두 회사의 관계가 종속회사, 즉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되자 회계 기준이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차액이 무려 4조 5천억 원입니다.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해야 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고 상장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 사태를 콜옵션 조건을 인식하고 나서 지금 이대로 반영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띄워서 이렇게 해가고 그랬었던 그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악성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가해자가 이재용이라고 하는 자연인이에요. 이 가해자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뇌물을 공유하게 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다투고 있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 과정 전반에서 삼성의 그 유능한 그 임직원들 그리고 조직이 가동돼서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지 부정거래라든지 회계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의하고 주도하고 실행하고 또 나중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불법행위까지 자행했다. 지난 2년 동안 삼성그룹은 회계부정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검찰에 소환됐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증거인멸도 삼성이 하면 다른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회사 서버를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이걸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으니 또 역시 형을 감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1년 8개월 동안 분식회계 등을 수사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단 9시간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비밀 투표 결과는 10대 3으로 불기소 찬성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야 될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과 법원의 재판 권한을 뺏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온갖 불법 경영 그리고 불법적인 경제 행위를 자행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가 고양돼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는 방식이 늘 뭐 사회환원이다 아니면 사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 나가기만 하고 그 뒤에는 그 약속을 대부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삼성 총수일가는 법의 칼끝이 자신들을 겨눌 때마다 서둘러 국민을 향해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 슬그머니 번복되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그런 방식으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룰을 깨트리고 유린하고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 총수일가가 구속 위기에 몰릴 때마다 위기론, 이른바 사법 리스크란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이 위험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국민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 정도까지 대략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이라고 우리가 대충 해석할 수 있는데 2017년에 우리 경제가 결단났냐? 아닙니다. 딴 때보다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은 편에 속해요. 그 전이나 후보다. 삼성 그러면 이익은 쪼그라들었냐? 나라 경제는 이렇게 됐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진행된 경영권 세습에 총수는 물론 삼성의 임직원과 관료들까지 사법 처리되어 온 역사. 그동안 글로벌 인류 기업임을 자랑해온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룹의 총수일가는 아니었는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놓고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건 삼성은 삼성이고요. 이재용은 이재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이꼬르를 놓게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 회사의 그 자금을 횡령하고 또 이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이 잘못된 구조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삼성이 이
가해자인 자연인 이재용 부회장을 봐달라, 용서해달라, 혹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왜곡된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이 기업 지배구조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답답한 일인 거죠.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입니다. 자산 운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합계액을 재무제표상의 가액, 즉 시가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들과 달리 보험업만 취득 원가를 적용했는데 삼성에 대한 특혜란 지적입니다. 취득원가 특혜 조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금산분리 원칙의 문제에 접촉되는 기업이 있느냐, 그런 보험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 말도 안 되는 특혜가 20년 동안 삼성을 위해서만 이렇게 존재해 왔다고 그러면 저는 그 특혜가 아니라 적폐라고 본다는 거예요.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5억 815만 주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한 주당 1,000원대 가격으로 샀습니다.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총액은 5,400여억 원. 삼성생명 총 자산의 0.17%에 불과합니다. 보험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가 5만 4천 원으로 계산해 27조 원이 됩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8%가 넘는 겁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 시가로 약 23조 원어치를 매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의미가 있게 만약에 이게 바꿔주면 삼성이 지금 같은 구조를 가져갈 수 없고 지금 생각하는 세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벌 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합리한 구조를 자기들이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가 이런 좀 불확실성 없애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삼성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전근대적 방식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으시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내고 물려주셔도 되고요. 또 능력을 보여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 될 문제지, 순환 출자 구조, 그리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인식하는 거, 회사를 0.6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것처럼 인식하고 경영권을 하겠다는 거, 그거 자체가 방만 경영, 독선 경영, 위험천만한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기업들의 저평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시장 경제 질서의 아주 기본을 어기는 시세 조정, 그다음에 부정거래, 그다음에 그 회계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준다면 한국 경제가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본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길 바라고. 불법 승계 작업의 최종 수혜자로 심판받을 것인가? 이대로 면죄부를 얻을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